드디어 현역가왕 최종 결승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 상태이죠. 요번 마지막 최종회 때는 1대 가왕 전유진, 2대 가왕 박서진 두 사람이 현역가왕 3 생방송에 출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 뭐 생방송의 최종 결과 때도 옆자리에 있지만 사실 이미 이 무대를 녹화 방송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결승 2차전 역시 그냥 생방송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무대로 마스터단의 점수와 함께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많은 증언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탑9의 인생곡이 터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9명의 가수들이 각자의 무대를 펼치는 모습들이 다 선공개가 이미 되었었죠. 여기 보면 뭐 홍지윤, 차지연 두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모습이 이미 사진을 통해서도 스포일러가 다 되었습니다. 구수경 씨는 당연히 파워풀한 노래, 그리고 그 외에 대다수의 가수들이 신나는 노래들보다는 상당히 서정적인 노래로 결승전을 꾸미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결승전 때 최근 이 미스트롯4에서 허찬미 씨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가 1등을 놓쳐버린 사례를 놓고 본다면 역시 결승전 때는 차분하면서도 자신의 엄청난 이 가창력을 자랑할 수 있는 노래들 위주로, 조용한 노래들 위주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승전 총점이 1, 2라운드를 합쳐서 4,000점 만점. 특히 현장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이 합산이 되어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상태를 두고서 가수들이 저마다의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각자의 무대 이야기가 이미 선공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문점을 갖는 부분들이 1억 상금 3대 우승자 탄생을 예고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면서 이 기사에서 첫 번째로 올려놓은 사진이 빈예서양이 탈락할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부터가 10대 가수들이 우승하기 굉장히 어렵다. 10대 가수들의 점수가 이때까지 굉장히 박했던 만큼 최종 결승 2차전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수연, 김태현 양이 최종 결승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불합리하다라는 평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가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심사단의 점수 배정이 그야말로 작곡가들 자체가 기존 연예인 마스터들보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인데 어째서 가수들의 판정 점수 배점이 작곡가들보다 무려 18배나 높여주는지. 무려 18배입니다. 10배도 아니고 8배도 아니고 18배나 높은 배점을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적용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던 겁니다. 이미 이 준결승 1차전 때 신곡 대결 때만 봐도 이 작곡가들이 이수연 양에게 준 것이 45점 만점에 39점, 거의 87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줬고요. 연예인들이 825점 만점에 532점, 100점 기준으로 64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인 작곡가들이 높은 점수를 줬는데 마스터들이 낮은 점수를 이수연 양에게 줬던 거고, 홍지윤 씨는 반대였어요. 작곡가들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를 줬는데 오히려 연예인 마스터들이 100점 만점에 99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판정단 선호도 역시 이수연 양이 62%를 차지했고 홍지윤 씨가 52%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수연 양이 홍지윤 씨보다
64점 대 99점으로 못했다는 평가는 연예인들의 평가일 뿐 전문가들인 작곡가들의 평가가 87점 대 80점으로 이수연 양이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냐. 이런 말이 아주 예리하게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마스터단의 편파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서울 콘서트 시작으로 이제 3명의 어린 가수들이 이번 최종 이 순위와 관계없이 어차피 서울 콘서트에는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고생한 3명의 가수들에게 많은 팬분들께서 힘을 줘야 한다. 콘서트 티켓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응원을 줘야 한다. 이런 독려 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 시청자분들과 팬덤분들이 여전히 티켓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가수들에게 있어서 편파적인 논란만 커지고 있을 뿐 이 가수들 중에 누가 탑7에 들어가야 하고 누가 탑3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이 다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시점에서 빈예서양은 탈락했고 나머지 8위, 9위의 정체도 논란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수가 바로 홍자 씨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결승 2차전에서도 여전히 목 컨디션에 대한 난조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무대를 잘하고 싶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지윤 씨가 결승 2차전에 무대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애당초 이번 현역가왕2 결승 2차전 때의 점수 배점을 보면 1200점, 그리고 생방송 문자투표 1200점, 대국민 응원투표 240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신곡 음원 점수가 160점 배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신곡 음원 점수,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뭐 이거 다 합하면은 400점에 1200점, 1600점이 엄청 높은 점수 같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 순위 꼴등을 해도 어쨌든 차등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막 1000점씩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점수는 12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생방송 문자투표 이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는 문자투표, 대국민 응원투표, 신곡 음원 점수 이상으로 막대한 영향을 최종 결정전에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지윤 씨가 안주하지 않는 현역이 되고 싶다. 그런 게 현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5열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수경 씨가 노사연 씨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선곡하여서 전매 특허인 락창법을 가미한 트롯 스피릿. 그러니까 9명의 가수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락 트롯을 부릅니다. 대다수는 뭐 국악 트롯, 아니면 뭐 발로트, 아니면 뭐 기존에 있었던 정통 트로트 이런 걸 보여준다면 구수경 씨가 새로운 장르를 거의 뭐 창시했잖아요. 그 락 트롯을 선보이고 솔지 씨가 잔잔하던 인생에 돌을 던져준 도파민 같은 존재가 현역 가왕이었다. 성인가요 차트에 내 이름이 올라와 놀랐다 라면서 조항조 씨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보여서 무대를 극찬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가 직전 변성기가 와서 고민이 많았다라는 김태현 양은 눈빛이 싹 변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은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극찬 평가를 받게 되었죠. 만년 8등의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강혜연 씨도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하자 1등을 처음 해본다라며 울컥하였고, 조용필 씨의 꿈을 열창을 하여서 역시나 현장에서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승 2차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던 이수연 양까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긴장 가득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탈락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린 노래를 뜨겁게 토해내며 현장을 물들여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논란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홍자 씨는 또 한 번 여전히 안 좋은 목 컨디션에 속상함을 드러냈습니다. 성대결절에 독감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무대를 잘하고 싶다. 사실 그랬다면 진작 탈락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대결절에 독감까지 있었던 가수가 멀쩡했던 가수를 탈락시키고 결국 결승 2차전 최종전에 올라왔다라고 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이미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금잔디 씨 역시 이 도전 무대는 저에게 너무나 구세주 같은 무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9명의 모든 무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생방송 문자투표이고 생방송 문자투표가 좌지우지하지만 마스터단의 점수와 편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수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응원을 독려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많이 올렸는데 구수경 씨가 좀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팔로워 숫자가 한 몇백 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그 10배가 넘는 수십 배의 팔로워, 10,000명을 향해 팔로워 숫자가 돌아가고 있고 순식간에 지금 이 숫자가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구수경 씨의 파워가 지금 현역가왕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참가자임에도 마스터들의 점수로 인해 사실상 빛을 별로 보고 있지 못한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최종 결과 이후에도 아마 많은 행사장과 구수경 씨를 찾는 팬분들의 증가로 보답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자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시물을 남겼어요. 오늘 자고 내일 한 번 더 자면 마지막 생방송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쓴 글 같아요. 3월 10일 밤 9시 50분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뒤면 시청자분들의 문자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제 심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말하기보단 제 결승 무대를 통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내온 저의 날들과 보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러한 날들을 함께 떠올리며 스스로를 고생했다, 기특했다 하면 좋겠다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봄날이여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마인드 자체는 칭찬할 만하지만 사실 이것이 다른 가수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양 역시 10대 가수들 중에 생존하여 유튜브 조회수도 폭등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중반부의 하락세를 오히려 뒤집으며 후반부 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기도 합니다. 이수연 양은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었죠. 사실 초반, 중반, 후반부에 달할 때까지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극 후반부에 와서 마스터단의 말도 안 되는 평가들로 인해서 탈락 위기에 놓여졌고 그것이 결승 2차전에서도 결국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왜냐면 이 10대 가수들이 아무리 2차전에 점수를 잘 받았어도 결국 1차전의 점수가 합산돼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승점의 총점이 4,0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잊어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2차전에서 10대 가수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진작부터 제 영상 댓글에 막 남겨지기도 하셨는데 이 거짓말이 아니라 1차전 점수가 너무 낮았던 두 가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승은커녕 탑3가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로지 마스터단의 점수 때문이었다. 오히려 마스터들의 평가로 인해 살아남았던 금잔디 씨는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 아파서 활동하지 못했던 3년. 이 넘는 시간을 잊고 싶어 도전해봤던 무대였다. 긴 여정이 끝났다. 너무 행복하다. 파릇파릇한 후배들과 좋은 추억도 쌓았다. 예능이다 보니 낮은 점수로 나이가 많아서인지 탈락 위기에 놓일 때마다 관객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들의 위력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거리를 넘어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만의 트롯 음악을 들려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수들은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마스터단의 편파로 인해서 항상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받지 않아도 될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의 결승전 역시 미스트롯 4 때도 사실 이소나 씨가 허찬미 씨를 밀어주게 한다라는 의혹을 뒤집으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만 현역가왕 3가 실시간 문자투표 파워가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마스터단의 배점이 너무나 큰 상태이며 적어도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결승을 1, 2차전으로 나눠서 이 가수들의 마스터단 점수의 영향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스트롯 4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스트롯 4 같은 경우는 준결승, 결승전 딱딱 각자로 나눴기 때문에 이때 받았던 배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결승 때 낮은 점수를 받은 가수가 결승전 때 마스터 점수의 배점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별개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결승 1차 그리고 결승 2차 배점 영향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1차전 때 낮은 점수를 받은 김태현, 이수연 이런 10대 가수들이 결국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바탕이 깔려 있었다. 이게 마스터단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고, 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게 2차전에서도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가 탈락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오디션 방송이 결승전에 가서 최종 순위를 나누면 나눴지 탈락자를 만들까? 그건 이때까지 있었던 트롯 오디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역가왕 3에만 존재합니다. 현역가왕 3에서만 결승 1차전 탈락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룰이 갑자기 적용이 됐고, 이것은 10대 가수들 3명을 전부 다 결승전에 올릴 수는 없다라는 제작진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표와 생방송 점수와 신곡 점수에서 10대 가수들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0대 가수 중에 우승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방송국에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해나가야 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 제약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10대 가수들이 준결승도 진출하기 어려웠지만 현역가왕 시즌1에서 최초로 전유진, 김다연 두 친구가 탑3 안에 들어가는 이변이 생겼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 그때는 전유진 양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매번 1등을 차지했어요. 대국민 투표를 말입니다. 자, 대국민 투표를 시작부터 1등 차지하는 가수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못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이변이 발생할 뻔했냐? 바로 김다현 양이 탈락할 뻔했습니다. 어떤 탈락? 김다현 양이 탑3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이겨냈냐? 생방송 문자 투표로 뒤집어 버렸어요. 얼마나 김다현 양도 방송 내내 탈락할 듯 붙을 듯 뭔가 흐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양과 이수연 양과도 비슷하지만 누구보다도 비슷한 것이 바로 빈예서 양이다. 빈예서 양이 여태까지 붙을 듯 떨어질 듯 엄청나게 탈락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결국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다현 양의 전철을 빈예서 양이 밟게 됐는데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갔다면 김다현 양처럼 빈예서 양은 제가 볼 땐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갔다. 무조건. 왜냐? 현역가왕 3에 매주 집계되고 있었던 대국민 투표 순위 있지 않습니까?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 빈예서 양이 중반부터 후반부 사이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서
양이 계속해서 선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초반부터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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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김태현 양은 사실 탑10 안에 계속 들어왔지만 탑5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가 7주차에 딱 들어오면서 이수연 양이 2등까지 치고 올라갔고, 김태현 양이 탑5까지 치고 올라왔고, 빈예서 양이 탑3까지 올라왔어.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원했던 3강 구도와는 전혀 다르게 홍지은, 이수연, 빈예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8주차 때도 보면은 빈예서 양이 2위, 9주차 때도 2위잖아요.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7주차 때 제작진은 굉장한 위기를 느꼈다. 그 이전에 이수연 양이 탑3 안에 들어오고 빈예서 양이 6위권에 있을 때도 불안불안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지, 홍지윤, 차지연으로 가야 하는데 차지연 씨가 이거 뭐 당최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말이죠. 1주차 때 8위를 차지한 것 말고는 탑10 밖으로 2주차에도 없죠. 3주차에도 없죠. 4주차에도 없습니다. 5주차쯤 되면 이제 중간인데 그때까지 탑5에는 이수연, 빈예서, 홍지윤이에요. 그러니 이거 나중에 실시간 문자 투표 가면 강혜연, 급잔디 두 사람이 대국민 투표 2위, 4위여도 이수연, 빈예서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탑3 안에 들어올 거라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지 씨는 탑10 중에 9위예요, 9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6주차 때 빈예서 양이 여전히 6위에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빈예서 양이 추가 합격된 거 논란 많은데 떨궈야겠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승 1차전에 와가지고 탈락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빈예서 양이 이제 8주차에 바싹 올라온 거였죠. 2등까지.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결승 1차전 딱 한 명만 탈락시키는, 아니 9명 중에 딱 한 명만 탈락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 존재한 적의 영상을 공개하려고 촬영을 따로 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뭐 이수연 양도 있고 김태현 양도 있고 신곡 비하인드 영상이 다 우르르 올라갔습니다. 모든 가수가.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전에 3일 전에 빈예서 양의 신곡 비하인드 영상은 결승 1차전 때 탈락하자마자 올라왔어요. 탈락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어땠습니까? 찔려서 올린 거냐?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명이 올라간 결승전에 빈예서 양만 떨궈졌어요. 누가 봐도 빈예서 양이 굉장히 우승할 수 있는, 최소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치가 계속 눈에 보인 겁니다. 대국민 투표가 이 정도인데 실시간 생방송 투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수연, 김태현 양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김태현 양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신곡 무대가 싹둑 잘려나갔죠. 편집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김태현 양의 노래를 듣고 좀 더 잘하는 거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마스터단이 막 평가에 밑밥을 깔았었죠. 이수연 양은 어떻습니까? 결승 1차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탈락할 뻔했습니다. 사실 방청객 점수도 높았고 작곡가 점수도 높았는데 오로지 마스터 점수 때문에 이수연 양도 탈락할 뻔했어요, 여러분. 빈예서 양이 아니었다면 이수연 양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친구의 지금 위기 증언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수연 양이 강희연, 솔지, 김태현, 홍지윤, 홍자에 이은 탑7의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점밖에 되지 않아요. 신곡 음원 점수보다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마스터 점수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탈락시킨 건 본인들의 탑3와 우승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억지 퇴출이라고 봐야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수연, 김태현 양이 결승전에 살아남았다는 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생방송 투표 결과를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아마 1, 2, 3등 차지한 가수에 10대 가수가 없다고 한다면 제 예상입니다만 그들이 과연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의 생방송 문자 투표의 점수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압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왕3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참가자들의 사진과 함께 생방송 문자 투표 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잔디 씨부터 홍자, 이수연, 강혜연, 김태현, 솔지, 구수경, 차지연, 홍지윤까지. 자, 이 9명의 가수들이 드디어 혈전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목받는 참가자들이 몇몇 정해져 있다. 과연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이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아시다시피 탑7에 선정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제가 볼 땐 뭐 2차전에서 탈락자가 생기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탑9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 이때까지 있었던 인식대로 탑7이 누가 되느냐가 결국 향후 방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탈락에 대한 현역가왕 역시 탑3가 가장 주목을 받는 참가자들